부정사인데 이제 투부정사인 거죠. 네. 그래서 부정사 그러면 우선은 기존에 배웠던 원형 부정사, 그러니까 동사 원형의 형태인데 이제 원형 부정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이 동사 원형을 이렇게 R로 표현하잖아요. 영어 이렇게 문법책 보시면 이제 그 알파벳 R로 표현을 하는데 R 이거 이걸로 표현을 하는데 요거가 원래는 이거가 루트 그 뿌리 그 ROOT 그것의 이니셜 약자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의 루트랑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 뭐 어떤 동사의 단어가 과거형도 있고 뭐 진행형도 있고 이렇게 뭐 투부정사가 들어간 것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어도 그 루트를 씌우면 원래의 그 단어의 동사의 원래 형태, 어근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그 원래 형태가 나온다. 그래서 왜 수학도 마이너스 2에다 루트를 씌우면 2, 그렇게 그냥 2를 루트 씌우면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같은 그런 식으로 또 해서 그 루트로 또 그렇게 또 재미있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원형 부정사이고요. 원형 부정사가 어디에 쓰였는지 이거는 다 그동안에 공부를 하셨던 내용이어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집이 있는데 집이 너무너무 좋지만 어떤 사람은 카펫이 역겨워서 신발을 신을래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주어졌고 표현이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할까요? I would go shoe some because the carpet is disgustin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 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이게 이제 동사 원형이라기보다는 이제 원형 부정사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동사 원형이라고 했을 때 어, 그게 왜 동사 원형입니까? 원형 부정사지? 그런 말을 안 듣기 위해서는 원형 부정사라고 말을 해야 되지만 그냥 저도 그냥 동사 원형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이것처럼 그 조동사 뒤에는 이렇게 원래 형태, 동사의 원래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I would go shoes on because the carpet is disgusting.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원형 부정사가 어디에 나오냐? 어, 나는 내버려 두었다. 내 아이들이 깨어 있도록 아주 늦게까지. 이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내버려 두었다. 내 아이들이 늦게까지 깨어 있도록. 그러면 이게 I let my children stay up very late. 이렇게 되죠. 여기처럼 요거 이제 오형식 동사 어떤 거를 이렇게 force 동사라고 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동사다라고 했었고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여기에 이제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거지만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런 let이나 make나 have나 그렇게 조금 뜻이 강한 동사들은 투 부정사가 약간은 미래 뉘앙스잖아요. 얘는 강하기 때문에 미래까지 갈 수도 없고 그냥 사실 현재형으로 써줘서 이 동사가 그만큼 강하게 강한 동사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유형의 요 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나왔었죠.
요거에 대해서는 그 오형식 부분이랑 오형식 그 그래머지 그쪽에서 무료 특강에서 보시면은 아마 자세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료 특강 그 형식, 그 동사의 종류와 문장의 형식, 그거를 조금 여러 번 보시면서 거기에 나오는 문장도 외우시면 더 좋고, 이런 동사에 대해서 동사의 뉘앙스, 동사 의미에 따라서 그 뒤에가 어떻게 풀리는지 그거를 좀 많이 익혀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I let my children stay up very late. 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에서 원형 부정사가 나오냐면, 자, 여기 있습니다. 나는 누워서 자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자고 싶다. 나는, 누워서 자고 싶다. 그런 영어를 하면은, I'd like to lie down and go to sleep.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I'd like to lie down 해가지고 눕고 싶다라는 표현인데 요 뒤에 and 같은 걸로 접속사, 네, 이런 것들로 뒤에 문장이 더 나올 때 여기에도 지금 눕고 싶고 자고 싶다란 얘기여서 I'd like to lie down and I'd like to go to sleep 인데 이게 앞에서 한번 써줬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는 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투부정사, 얘는 원형부정사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쓸 때는 안 써주죠. 네,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I'd like to lie down and go to sleep. 네. 자, 이렇게 해서 원형 부정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는데요. 요 앞의 내용은 그동안에 그 문법 쪽에서 배웠던 거여서 혹시나 만원 특강을 신청하셨다면 그 영상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동사의 종류와 동사의 형태까지만 아셔도 아주 훌륭하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투부정사인데 이제 투부정사는 문장의 주어, 보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투부정사라는 거는 동사가 문장의 동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문장에서 명사 역할이나 형용사 역할이나 부사 역할을 하고 싶을 때 이제 동사가 투부정사로 쉽게 말하면 변신을 해서 그렇게 명사 자리에 가고 형용사 자리에 가고 부사 자리에서 그 각각의 역할들을 이제 하는 건데요. 명사가 되니까 주어 자리에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명사가 또 될 수가 있으니까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용사가 될 수가 있으니까 명사를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형용사를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줘서 이 형용사의 감정이나 반응을 수식하는 거죠. 이건 이따가 예문을 보면 잘 아실 수 있을 거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게 아마 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얘가 어렵다면 얘네를 좀 더 쉽게 익혀두면 얘가 훨씬 더
얘를 받아들여야 좀 더 수월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형용사, 이제 얘가 부사 to, 그리고 형용사나 부사가 뒤에 나오고 투부정사 해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를 나타낸다. 근데 이 to라는 것 자체가 부정의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 바빠라고 했을 때도 too busy와 very busy, so busy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too busy 그러면 너무 바빠서 안 좋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뭔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고 so busy는 너무 바쁜데 그래도 좋은 거예요. 바쁘지만 좋은 거. 바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뉘앙스가 돼서 얘 자체가 약간의 부정의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to 형용사니까 너무 이게 부정인 거죠. 너무 이러하니까 to 부정사, 미래, 얘가 약간의 미래의 뉘앙스가 있으니까 너무 뭐뭐 하니까 이렇게가 안 될 거야. 이런 뉘앙스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충분히 이러할 만큼, 뭐뭐 할 만큼 충분하다. 이렇게 돼서 이것도 앞에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 나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의무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요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목적을 나타내는 거. 요거는 쉬우실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려고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for 그리고 명사, 대명사 요걸로 표현한다. 자, 요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투부정사는 문장의 주어와 보어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 규칙적으로 연습하는 건 중요하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규칙적으로 연습하는 것은 요거잖아요. 주어 부분이니까 여기 주어진 표현 단어를 이용해서 요 부분을 만들면 지금 규칙적으로 연습하다라는 이 연습하다라는 practice라는 단어를 가지고 주어처럼 써야 되니까 투부정사를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문장을 만들면 to practice regularly is important 이렇게 되고 투부정사도 마찬가지로 단수 취급을 해서 여기에 is가 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배웠던 것처럼, 지금 주어가 얘잖아요. 그럼 주어 자리에 하나, 둘, 세 단어. 주어가 되게 무거워요. 동사가 네 번째 나와요. 그럼 주어가 너무 무거우니까 얘를 간단하게,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요 자리에 대신 가주어 it을 톡 박아놓고 얘는 뒤로 빠지죠. 그러면은 가주어 it을 사용해서 문장을 다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It is important to practice regularl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쉽지만 it이 앞에 주어 자리에 it이 나오면 그 뒤에 투부정사가 있는지 대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있다면 요거는 가주어기 때문에 뜻이 없어요. 그냥 주어 자리 역할만 한 거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고 그것은 이것은 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해석 안 하고 중요하다. 연습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이렇게 뒤에 부분을 주어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얘를 주어로 그것은 이라고 해석을 하면 요 뒤에 나오는 to practice regularly를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의미가 달라지게 해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꼭 문장을 해석하실 때 문장의 주어 자리에 it이나 투부정사가 있으면 it이 나오고 it이 나오면 그 뒤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영어로 한번 말해볼게요. 우선은 투부정사를 주어로 만들면 규칙적으로 연습하는 것은 중요하다.
To practice regularly is important. 그러면 이번에는 그 가주어를 사용해서 중요해, 규칙적으로 연습하는 건 It is important to practice regularly.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생각을 한다. 이거를 생각한다. 이 표현을 생각을 했을 때 요렇게 만든 다음에 요렇게 바꿔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요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바꿔서 얘를 말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처음부터 이걸로 생각을 해서 말씀하시는 게 더 좋기는 해요. 근데 요거가 처음에는 이렇게 안 되니까 요걸 요 단계를 연습을 하시는 건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it is important, 뭐 it is impossible, 뭐 it's possible 이렇게 해서 되게 조금 유형이 있거든요. 약간 패턴화가 되어 있어서 조금만 연습하시면 이 가주어 it을 앞에다 놓은 문장을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네. 이제 고양이가 화가 났어요. 늦은 사람들을 기다리는 건 날 화나게 한다예요. 그러면은 기다리는 건, 늦은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은 만든다, 나를 화나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화난 상태로 만든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문장을 만들면 여기 있는 표현이 다 주어졌으니까요. 문장을 만들면 to wait for people who were late made me angry. 이렇게 됩니다. 이 문장은 정말 너무너무 길잖아요. 너무너무 기니까 made 문장이 동사가 언제 나오냐, 기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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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에 집중을 안 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하면 so what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주어 동사 빨리 말을 해야 상대방이 내 말에 딱 귀를 기울이고 뒤로 갈수록 이제 핵심이 나오게 되고 new information이 뒤에 나오고 specific, 그러니까 조금 상세한 내용들이 뒤에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가 너무 기니까 역시나 얘를 요 전체 자리를 한 단어로 딱 바꿔서 콕 박아 놓죠. 그게 이제 가주어 이시고, 그러면 얘를 가주어 이세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It made me angry to wait for people who were lat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it이 나왔고요. 이것도 역시나 여기에 it을 그것은 만든다, 나를 화나게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it이 딱 나오면 일단 뒤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나왔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얘 it을 그것은 이라고 해석을 하면 대부분 이걸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을 많이 하세요. 이제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it이 딱 나왔을 때 그 뒤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있다면 이것은 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만든다, 나를 화나게 기다리는 건 늦은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은 이렇게 주어처럼 얘가 이제 우리는 조사 문법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얘를 앞에서부터 이렇게 해석했을 때 조사가 빠져서 요것들을 자연스럽게 조사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다리는 거, 늦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은 나를 화나게 만든다. 어떻게 할까요? 네. 자, 요거고, 그럼 요거를 가주어 it을 사용해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러면 이걸 생각할 때,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머릿속으로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얘가 너무 기니까 이슬 바꿔야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영어로 말을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는 어렵잖아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연습하시면 얘가 의외로 이 가주어 이슬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게 의외로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패턴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좀 하시면 이 부분은 충분히 말하기로도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투부정사는 문장의 주어와 보어가 될 수 있다. 자, 내 임무는 이다. 건너는 것이다. 강을 눈에 띄지 않게. 그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My task is to get across the river without being seen.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도 충분히 좋은 문장입니다. 근데 역시나 사실은 이렇게 영어에서 이렇게 내 임무는 이것이다. 그래서 my task is 뭐 my homework is 뭐 my job is my hobby is 투부정사 이렇게 쓰는 거는 약간 뭐랄까 약간 조금 이게 약간 조금 덜 익은 영어 실력? 약간 그런 그런 약간 그런 걸 풍겨서 사실은 지금 얘가 보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요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해주냐면 it is my task 요렇게 더 많이 써줍니다. it is my task.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왜 그러냐면 my task is와 이 it is 요거만 비교를 했을 때 my task is와 it is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가벼운가요? 주어 동사 요 주어 동사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가볍죠? 얘가 가볍습니다. it is 간단하잖아요. 그럼 it is 그러면 귀가 쫑긋해지죠. 근데 my task is 그러면 벌써 늘어져요. 그래서 it is my task to get across the river without being seen. 요게 더 좋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영작 같은 거를 할 때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뭐 에세이 같은 거 쓸 때 우리말로 했을 때 뭐 my job is 뭐 my major is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it is my job to 이런 식으로 요게 훨씬 더 좋은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가 간단해야 돼요. 요거만 해도 my task is 늘어지잖아요. 근데 it is my task 그러면 앞에가 간단하고 뒤에가 네 임무 그러면서 얘 임무가 뭔지 자세한 내용들이 뒤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게 더 좋은 표현입니다. 요게 더 좋은 표현이고요. 제가 뭐 조금 시간이 더 많고 그렇다면 요런 것도 한번 좀 정리를 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으나, 네. 좋으나, 네. 언젠가는 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 어, 네.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바로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it is로 바로 가면, 내 임무야. 강을 건너는 건 눈에 띄지 않게. It is my task to get across the river without being see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요거에서 일로 넘어갔지만은 결국은 이 문장을 이렇게 보면 요거 있잖아요. 요게 사실은 요 주어 자리에 있었던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주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는 게 낫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주어 쓰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예, 일종의 약간의 패턴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 뭔가 앞부분을 가볍게 해서 툭 던진 다음에 자세하게 풀어서 계속 집중력을 끌어가는 게 이제 영어 대화할 때 이제 그 스킬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연습을 하시면 금방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는 바로 한번 가주어를 바로 생각한 연습을 한번 해보면 서버를 해킹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그러면 불가능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엇이 불가능한 건지 뒤에 자세하게 나오고 이걸 문장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It is pretty impossible to hack into a server. 이렇게 되죠. 역시나 요거 it이 앞에 나오면 얘를 문장으로 봤다면 그러면 it이 나왔으니까 해석하지 말고 꽤나 불가능한 거야. 거의 불가능한 거야. 그 서버를 해킹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it's impossible, it's good 뭐 이렇게 해서 it's 뒤에 형용사 형태 나오는 거 이게 거의 네, 패턴화가 돼 있어서 이것도 조금 연습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 내가 먼저 일단 주어 동사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문장을 어떻게 먼저 시작하지? 라는 거를 혹시나 영작 같은 거나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말할 때가 어떤 뭐 발표를 하기 위해서 라이팅을 좀 해놓은 다음에 그걸 말하기 연습할 때도 앞에 쭉 is 이게 아니라 it is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건 아마 라이팅 쪽에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It is pretty impossible to hack into a server. 자, 그 다음에 우리 나이엔 따라잡을 수조차가 없다. 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 둘이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보면은 언제부터 얘기를 해야 되냐. 뭐 옛날에 학교 다닐 때부터 얘기를 해도 몇십 년, 대학교 때 얘기를 해도 몇십 년, 뭐 예전에 일할 때도 몇십 년 이러니까 어, 그렇게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그냥 자기 모습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 이게 약간 이게 인턴 영화에서 그, 여자 배우와 그 남자 주인공이 데이트하면서 나누던 대화였어요. 그럼 요거를 이제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At our age, it's not even possible to catch u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에 it's not even possible. it가 나왔으니까 뒤를 한번 싹 보면 to catch up 있으니까 해석하지 않는다. 아니다. 심지어 불가능, 아니다. 심지어 가능하지 않다. 따라잡는 것은 이렇게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주어 it을 이용해서 투부정사로 만드는 연습은 조금만 하시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 이 조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하시면 의외로 재미있는 구조예요. 저는 이 구조가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딱 보면은 뭐 이 캐치업이라는 것만 정확하게 되게 구체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제공하지, 이츠, 뭐, 이분,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거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 나이에는 심지어 불가능하다. 잡을 수조차 없어. At our age, it's not even possible to catch up.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가 문장의 목적어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많이 아시죠?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어서 이제 투부정사의 이 to는 원래 전치사 to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치사는 명사랑 이렇게 연결해서 문장을 전치사는 이제 전치사 to는 명사랑 이렇게 같이 써서 문장을 만들다 보니 동사도 조금 뭔가 연결해서 좀 써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to가 이제 붙은 거고, 전치사 to가 어떤 목적, 뭐뭐로 어떤 방향의 목적지, 목표를 나타내는 거. 목표나 목적지는 미래잖아요. 지금 내가 말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래. I go to school. 내가 지금 말하지만 나는 여기 있고 나는 학교에 가는 거. 학교는 미래의 장소. 그래서 to 뒤에는 대부분 목적지, 미래에 내가 갈 곳, 그런 단어들이 나와서 이 투부정사도 마찬가지로 투부정사 뒤에 나오는 동사의 이 뜻은 지금 진행되는 것보다도 지금 말한 이 순간 그 미래에 이 행동을 한다. 이제 그런 맥락이고, 그러다 보니 문장의 주어 동사도 그렇게 약간 기대하거나 꿈꾸거나 희망하거나 원하거나 뭔가 바라는 거, 미래의 뉘앙스의 동사와 투부정사가 같이 잘 쓰인다. 이것도 역시나 그래머지 그 무료 특강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많이 반복된 많이 반복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면 나는 아침에 신문 읽는 것을 좋아해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지금 이거 자체를 좋아한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러고 싶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문장을 만들면 I'd like to read the paper in the mornin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좋아해 라는 건 여기에서 그냥 우리말로 좋아해 라는 건 그래서 읽고 싶어. 이제 그런 뉘앙스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되고요. 네, 요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I like to read the paper in the morning.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네,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빨간 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은 건 요 read라는 동사가 가지고 나온 의미가 read the paper 에다가 the in the morning 요 전체 요 the paper in the morning이 이 read라는 동사가 가지고 나온 의미다라는 거. 그래서 문장을 해석하실 때 I like 끊고 to read the paper in the morning을 하나의 묶음으로 딱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얘는 쉬워서 사실은 충분히 하실 수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나는 여기 있고 싶어요. 저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나는 원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거를 앞으로 여기 있는 거를 원하는 거. 저기가 아니라 자, 그 문장을 만들면 I want to be here and not in ther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not be, 그러니까 to도 생략됐고 아까 왜 그 원형 부정사 나올 때 앞부분에서 됐죠? I'd like to lie down and go to bed 해서 두 번째는 to go가 아니라 그냥 to를 빼고 원형 부정사 go를 쓴 것처럼 여기는 to도 빠지고 be도 빠졌습니다. 요거 자체를 안 써준 거예요. 두 번째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장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친 거는 요 to be here and not in there 얘가
하나의 의미이다. 그러니까 요 비동사가 가지고 나온 게 이 뒤에 것까지 다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I want to be here and not in there.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깜찍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순간 깜짝 놀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슴이 나는 널 놀래키려고 의도한 건 아니야. 예요. 그럼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I didn't mean to freak you ou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mean도 의도하다. 라는 거니까 내가 의도를 마음을 먹었고 그 마음 먹은 다음에 하는 행동이 요 마음 먹는 거 그 뒤에 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to freak you out 이렇게 써주는 거고 요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그래서 I didn't mean to freak you out 이렇게 됩니다. 요 freak you out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익혀두시면 이제 굉장히는 아니고 어쨌든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는 다른 엄마들처럼 똑같이 얘기해야 된다는 게 정말 싫다. 그러면은 너 알지? 너도 알잖아. 내가 싫어하는 거. 그렇게 들리게끔 하는 거, 들리는 거. 다른 엄마들처럼, 다른 엄마들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 나도 내가 싫어하는 거 알지? 이제 요런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인턴 영화인데, 이게 이 주인공이 스타트업의 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뭐 이렇게 만들다가 엄청 큰 스타트업이 됐고, 그래서 부인이 밖에서 일을 하니까 이제 남편이 자연스럽게 홈데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아이를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부인이 저녁에 들어오면 이제 부인 잡고 그 하루 종일 집안일 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온 대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엄마들처럼 똑같이 얘기해야 된다는 게 정말 싫지만 난 너무 힘들고 뭐 해야 되고 너가 뭐 해줘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이제 문장으로 만들면 You know I hate 그 다음에 to sound like the other moms 이렇게 됩니다. 네, 요거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네, 이렇게 투부정사가 문장의 목적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것까지는 많이 쉬우셔서 오늘 투부정사도 사실은 거의 복습입니다. 복습. 그 동사 편에서 배웠던 것들 거의 복습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오형식 문형이 있죠. 오형식은 주어가 나오고 이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동작을 주어가 어떤 동작을 목적어한테 이렇게 하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동작을 한 번 해서 이 목적어한테 이렇게 했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결과적인 어떤 상태까지도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 이게 오형식 문형의 특징입니다.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면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다. 너가 머물 거라고. 이걸 문장으로 만들면 We don't expect you to sta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 요 don't를 빼고 보면 우리는 기대한다. 너를 기대한다. 그런데 너가 이런 것까지 기대한다. 한 번 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you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you가 어떤 상태, you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까지 보여주는 게 오형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여주면 삼형식, 얘의 상태나 얘의 동작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면 오형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대하지 않는 거니까 we don't expect you to stay 이렇게 됩니다. 아까 그 원형 부정사에 나왔던 let 동사와 비교를 하시면 이 let은 방해하지 않을 테니 이렇게 하게 내버려 두는 거, 시키는 거, 약간 내버려 두는 거, 약간 그런 뉘앙스고요. 얘는 그냥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는 내가 얘한테 이거를 내가 나의 마음이 얘한테 나의 기대를 얘한테 줬다고 해도 얘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기대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to stay가 되는 거죠. to stay. 그런데 막 시키고 만들고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는 건 내 눈앞에서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 원형 부정사에서는 원래 형태, 그러니까 현재형의 형태인 원형 부정사 형태를 보여주는 거고 얘는 미래에 이렇게 뉘앙스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다. 너가 머물 거라고. We don't expect you to stay. 자, 그 다음에, 나는 정말 원한다. 너가 나를 만나기를 금요일에. 이 문장으로 만들면, I really want you to meet up with me on Friday. 이렇게 되죠. 자, 나는 원한다. 나의 그 원하는 마음이 너한테 닿는 거죠. 동작에 닿는 거니까 얘가 목적어인데 여기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나의 이 원하는 마음이 너한테 닿아서 너가 이런 너의 동작까지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 이것이 오형식입니다. 그래서 I really want you 요거까지만 얘기하면 삼형식 너의 이 동작, 상태, 어떤 변화된 어떤 모습까지도 이야기하는 게 오형식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ake나 have나 let 같이 굉장히 영향력이 센 거는 여기 뒤에 to, 얘는 to는 이제 미래 뉘앙스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let이나 have나 make 같은 동사들은 to를 안 쓰고 그냥 바로 현재형으로 현재의 모양인 원형 부정사 원래의 형태, 동사의 원래 형태, 동사 원형의 모양 그대로 만들어주지만 이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얘가 아닐 수도 있고요. 얘가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to meet up with me on Friday 이렇게 써주는 것입니다. 미래의 뉘앙스로. 그래서 그동안의 그래머지를 통해서 요런 거에 대한 거 그러니까 동사 뒤에 전치사가 분명히 동작 동사인데 어쩔 때는 그 뒤에 명사가 나오더니 어떨 때는 전치사가 나오고 어떤 동사는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혹시나 어, 이거는 조금 알 수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채팅. 네. 네. 이거.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요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I really want you to meet up with me on Friday.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너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주기를 원한다. 탐에게. 이거죠. 얘를 문장으로 만들면 I need you
to give this to Tom. 이렇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I need you 여기까지는 딱해. 딱한다. 원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원하는 마음을 너한테 주는 거, 닿는 거, 나의 마음이 너한테 닿는 거 여기까지만 얘기한다면 이제 삼형식인데 그래서 나의 마음이 얘한테 가서 얘가 하는 어떤 얘의 상태나 얘가 어떻게 달라진 얘의 어떤 존재나 어떤 동작까지 말하는 거. 이것이 오형식 구조. 그 다음에 need라는 건 얘한테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만들긴 하지만 아주 강하지가 않아서 투부정사, 미래의 뜻, 미래의 뉘앙스인 투부정사로 표현을 하는 거. 다시 앞으로 가면 have나 make나 뭐 let 같은 경우는 강하기 때문에 미래까지도 아니고 그냥 현재형으로 동사 원형으로 원형 부정사 형태로 그냥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좀 이런 차이가 예전에는 그냥 잘 몰랐었다면 이렇게 한 번 들었을 때, 두 번 들었을 때, 세 번 들었을 때 들을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정리가 되셨으면 하는 게 이제 제가 제일 큰 저의 바람입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I need you to give this to Tom.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명사 대 투부정사인데 형용사라는 거는 보통 형용사는 이제 이렇게 문장 명사 앞에서 명사를 이렇게 뒤에서 앞에서 뒤로 이렇게 꾸며주는데 투부정사는 얘도 같은 원리예요. 동사가 투가 붙고 이 동사가 가지고 온 의미가 또 뒤에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투부정사의 길이가 여기까지 이렇게 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너무 긴데 얘가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꾸며준다고 얘를 앞에서 이렇게 하면은 수식하는 말이 앞에 너무너무 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또 말하는 게 살짝 또 늘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명사 딱 박아놓고 이 명사를 자세하게 수식해주는 specific information이 뒤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 뒤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명사 앞 뒤에서 일단 끊는다 이렇게 끊고서 보시면은 문장 구조 파악이 어느 정도 됩니다. 자, 이거 보면 당신과 일하게 되어서 기뻐요 해요. 이거를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It is a pleasure to work with you.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와 일을 해서 기쁘다. 이거고요. 이거 문장으로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똑같은데 이게 it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얘가 이렇게 와서 원래는 이게 주어 자리에 있었던 건데 너무 기니까 뒤로 빠진 거. 그러니까 이 구조를 딱 보니까 뭐가 기억나세요? 아까 my task is to 뭐였더라? 어, 이렇게 나의 뭐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my task is to 뭐 get across the river 뭐 요거 그거 또 역시나 my task is보다는 it is my task to get across the river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똑같은 원리예요. 얘 간단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다 보니 뒤에서 얘를 수식해주는 또 구조도 되는 거고 이렇게도 되는 건데 이렇게 보니까 또 얘도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그거고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t is a pleasure to work with you. 자, 그 다음에
너는 그녀에게 어떤 버스를 타야 할지 말했어? 입니다. 이걸 문장으로 만들면 너는 말했니? 그녀에게 Did you tell her 어떤 버스를 타야 할지? Did you tell her which bus to take?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너는 그녀에게 말했니? 요 내용을 어떤 버스 타야 할 버스에 대해서 말했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 이게, 원래는 형용사 단어는 이제 는으로 끝났잖아요. 예를 들어, 뭐, 블루 스카이, 그러면 파란, 는으로 끝나는 거. 그래서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는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얘가 자체가 미래 뉘앙스, 고, 이 미래에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약간의 의미와 약간의 가능성이 살짝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그 뒤에 의문사 하는 거랑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요. 어, 다시 설명을 드리면, to가 미래잖아요. 그러면은, 어, 탈 버스니까 타야 하는 버스, 탈 수 있는 버스, 약간 그런 뉘앙스가 살짝 들어가요. 이게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 투부정사를 해석할 때 뭐뭐 한으로 할 때도 있지만 뭐뭐 할 이렇게 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이거 한번 읽어 보실까요? Did you tell her which bus to take?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면 치통을 멈추게 할 무언가를 원해. 예요. 그럼 얘를 문장으로 만들면 I'd like something to stop my toothache.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나는 무언가 원하는데 멈추게 할 내 치통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도 여기에서 이 to stop my toothache 요거 자체가 투부정사 구고 그 앞에 있는 요 앞에 있는 명사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데 요 부분을 요거를 이 명사에 얹혀서 해석할 때 뭐뭐 할 그러면은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 내 치통을 멈추게 하리니까 내 치통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능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약간의 should의 뉘앙스, 타야 할 요거 약간 그렇게 하는 게 낫겠지. 약간 should의 뉘앙스. 그다음에 요거는 여기에선 약간의 가능성의 뉘앙스가 살짝 들어가는 거죠. 살짝. 자, 요거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I'd like something to stop my toothache. 그 다음에 우리는 기차를 탈 충분한 시간이 있다. 그럼 우리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기차를 탈 이렇게 되죠. 얘는 쉬운 표현입니다. 얘를 문장을 만들면 We have plenty of time to catch the train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있다. 충분한 시간 끊고 기차를 이거죠. 미래에 뉘앙스니까 기차를 타는이 아니라 기차를 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번 주에 배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아까 현재 분사는 진행의 뉘앙스, 과거 분사는 완료의 뉘앙스, 이 투부정사는 미래의 뉘앙스 이렇게 약간 구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We have plenty of time to catch the train. 자, 그 다음에 형용사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형용사는 약간 특징이 있어서 어떤 감정이나 뭐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뭐 충격적이다, 혹은 반응, 뭔가
그렇게 해서 뭐 피곤하다, 뭐하다, 뭐 그런 식으로 감정이나 반응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오고 그 뒤에 투부정사가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러해서 기쁘다, 이러해서 이렇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당신과 함께 있어서 기뻐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I'm happy to be with you. 이렇게 되죠. I'm happy to be with you.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행복하다. 너와 함께 있어서 기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해서 감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I am happy to be with you. 자, 그러면 내가 일찍 출발한 게 옳았다. 그럼 나는 옳았어. 나의 감정 혹은 나의 반응은 나는 옳았어. 그런데 일찍 출발해서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 내가 옳았다. 라는 거니까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옳았다. I'm right. 그 다음에 출발하다. 일찍 투부정사 이용해서 만들면 I'm right to start early.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I was네요. I was right to start early.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옳았어. 뭐 해서 옳은 거냐면 이러한 것에 대한 반응이 나는 옳았다라는 거죠. I was right to start early. 자, 요거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요거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옳았다. 일찍 출발한 게 내가 옳았어. 자, 이거고, 요것도 충분히 패턴화해서 문장 연습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I was right to 요 뒤에 이제 다양한 표현을 하는 거죠. 뭐, 내가 일찍 출발해서 옳았다. 뭐 내가 일찍 자서 옳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충분히 패턴으로 해서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나중에 패턴 영어 같은 거 하시면 요거 되게 많이 연습 많이 해줘요. I'm happy to 뭐 I'm happy to see you. 뭐 I'm happy to 어 뭐가 있을까요? 뭐 talk to you.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 만드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 영어 같은 거 공부하실 때 투부정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나는 충격받았다. 이 사람이 지금 감정이잖아요. 반응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의 반응, 어때서 반응을 보였냐면 나는 충격을 받았는데 내가 봐서, 알아서 얼마나 아픈지, 그가 얼마나 아픈지 알고서 충격받았어. 그럼 영어로 하면 I was shocked to see how ill he was. 이렇게 됩니다. 얘도 이렇게 보시면 영어는 일단은 결과,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예전, 그러니까 구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I was shocked, 충격받았다. 결과잖아요. 결과적인 반응. 그러고서 자세하게 그러고서 이제 조금 세세하게 뒤로 풀어주는 거죠. To see how ill he wa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I was shocked.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to see how ill he was.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하.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요런 거 연습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명작이 될 수도 있고 스피킹 연습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좀 재미있습니다. 요런 것들도. 근데 네, 그렇죠. 근데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것 같아요. 영어는. 아니,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 많은데 이제 잘 모르셔서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I was shocked to see how ill he was. 이거죠. 얘도 충분히 패턴화 되는 거예요. I was shocked to 여기 딱 끊고 여기 이제 바꾸게 하는 거.
혹은 I was shocked to see 여기까지 해놓고 요 뒤에 거 내용 바꾸는 거. 아니면 I was 여기 반응에 대해서 바꿔서 문장 만들게끔 충분히 패턴화해서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랑 같은 건데 의미사의 주어 그 투부정사 요거 나오는 거. 그래서 의외로 안 어려워요. 투부정사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패턴 책 한번 이렇게 보시면 투부정사랑 이 형용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 되게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I'm going to, I want to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믿기 어렵다는 거 안다. 나는 안다. 어렵다는 게 믿는 거 이거니까 영어로 만들면 I know it's hard to believe 이렇게 되죠. 그래서 I know this is hard to believe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반응이잖아요. 어려워. 믿기 어렵다. 이거고. 네, 요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I know this is hard to believe. 자, 이거 안 보고 나도 알아. 나 알아. 믿기 어렵다는 거 알아. 요거 I know this is hard to believe. 얘도 역시나 패턴 충분히 가능해요. 형용사 바꿔서 집어넣는 거, 여기에서 집어넣는 거, 충분히 패턴 연습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계속 패턴 연습을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동사랑 이 문형 어순에 대해서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혹시나 패턴 책을 딱 보시면 예전이랑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패턴 책을 만약에 뭐, 그 있잖아요. 삘빵빵, 뭐 이런 거. 그런 패턴 책을 딱 보면, 와, 그런 패턴 책이 영어에 이 숨어 있는 의미들, 정말 재밌는 그런, 이렇게 영어의 그 썰들을 다 생략을 하고, 진짜 일반화, 정말 일반화, 너무 간단하게 일반시켰구나, 라는 걸 딱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턴 책을 그때부터 이제 안 보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to 자체가 약간 부정의 뉘앙스가 있어서 too busy 그러면 너무 바빠서 진짜 약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가 안 좋은 거니까 너무 바빠서 이거가 안 해, 할 수 없어.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된다라는 거. 그 상자는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 상자는 너무 무거워서 들 수 없다. 그 상자는 너무 무겁다. 그래서 들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면 The box was too heavy to lift.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런데 할 수 있다, 없다, 요 의미는 그럼 어디에서 나오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얘가 이제 미래여서, 아까 왜 미래니까는 약간의 미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무, should의 뉘앙스, 그리고 가능성의 뉘앙스가 살짝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부정적이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아까 또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to랑 했을 때 too busy와 so busy 했을 때 so는 긍정적인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그래서 so 형용사 대절 뭐 요거 했을 때 그 뒤에는 이제 긍정적인 표현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얘도 역시나 다 같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막 개별적으로 문법적으로 따로따로 외웠던 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재밌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외웠던 것보다는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역사 공부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예전에 역사 공부할 때 다 그냥 따로따로 외웠다가 어느 계기로
그것들이 연도별로 이렇게 사건별로 해서 이 사건으로 얘가 생겨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쭉 얘가 하나로 연결이 되면 너무 재밌잖아요. 영어도 약간 그렇게 한번 이렇게 쫙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저는 정리를 해놓은 게 있긴 있는데 그걸 보여드리면 충격받으시고 싫어하실 것 같아서 네, 저만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 상자는 너무 무거워. 그 다음에 투는 약간 미래의 가능성이 살짝 들어갔다니까는 들을 수가 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부정이니까 부정에다가 can이 들어가니까 얘가 되는 거죠. 이게 할 수 없다. cannot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해볼게요. 그 상자는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요. The box was too heavy to lift. 자, 그 다음에 배우기에 너무 늦은 건 결코 없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해보면 일단 너무 늦은 건 결코 없다. 자, 얘들 문장을 만들면 it is never too old to learn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도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never가 들어가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지만 요거만 일단 보면 to 자체가 부정적인 게 있어요. 부정적인 게 있어요. 그럼 너무 늦어서 배울 수 없을 거다 가능성 이렇게 됩니다. 미래의 가능성 너무 늙어서 미래의 가능성이 낮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never가 있으니까 배우기에 너무 늦은 건 결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지금 되게 이렇게 연세가 조금 있으셔도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게 너무 보기가 와서 요 문장을 제가 한번 외워보세요 라고 했고 이걸 한번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 투투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얘 자체가 부정의 뉘앙스가 있어요. 그리고 얘 자체가 미래의 가능성. 그러니까 얘랑 합쳐지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외우셨나요? 그럼 이거 한번 얘는 멋있게 한번 말씀하시면 되게 좋아요. 결코 늦은 건 없다. 배우기에 너무 늦은 건 없어. It is never too old to learn.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우리 발라당 발음식으로 해주면 It is never too old to learn.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여기에서는 enough잖아요. enough 아주 좋은 아주 긍정적인 거. 그러니까는 이 to 부정사가 할 거다, 할 수 있다, 할 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과는 따기에 충분히 익었다, 딸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럼 사과는 충분히 익었다, 따기에 이렇게 되니까 문장을 만들면 The apples were ripe enough to pick.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과는 익었다, 충분히 따기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사과는 익었다, 충분히 따기에. The apples are ripe enough to pick. 이렇게 되죠. 네. 그다음에 오후 내내 밖에 있을 만큼 따뜻했어.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It was warm enough to be outdoors all afternoon. 이렇게 됩니다. 얘도 역시나 다 좋은 말이에요. enough도 좋은 말, warm도 좋은 말. 그래서 부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 이렇게 되고.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It is warm enough to outdoors all afternoon.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왔습니다.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 나온 거. 투부정사 구조는 의무나 가능성을 나타낸다. 의무나 가능성, 요거 투 자체가 미래의 뉘앙스니까 들어가는 거. 자, 그 대표적인 게 요거일 거예요. 대표적인 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좀 전에도 넷플릭스로 지금 어떤 트롤인가 새로운 영화가 나왔길래 그냥 틀어놨는데 거기에 또 이 대사가 나왔어요. 네, 많이 나옵니다. 요거 한번 해보면 나는 모르겠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너에게. I don't know what to say to you. 이렇게 됩니다. I don't know what to say to you. 이 to가 미래의 뉘앙스인데 미래의 뉘앙스에서 한 단계 한 번 더 가면 미래에 말하는 거니까는 의무. 그러면 이걸 또 의무 그리고 가능성 여기가 이제 살짝 들어가서 what to say to you 그러면 의무와 가능성. 그래서 혹시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what to 요 부정사를 절로 바꾼다. 예전 혹시 영어 문법을 조금 배우신 분들은 이 what to 부정사를 절로 바꾸는 연습을 예전에 했었어요. I don't know 그다음에 뭐 that I 뭐 I should I could 요걸 바꾸는 거를 연습을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I don't know what이구나. I don't know what I should say to you. 뭐 이런 식으로 구를 절로 바꾸는 연습을 무지하게 시켰었는데 그게 왜 should와 could가 들어갔냐? 요거 때문이에요. 요거 때문에 그럽니다. 요거 때문에 투투 그 용법도 만들어진 거고 요거 때문에 그 투부정사가 그 지금 오늘 이렇게 쭉 복습하신 내용에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조금씩 연결되는 느낌이 나지 않으세요? 개별적으로 막 퍼진 것보다 이 개별적으로 퍼졌을 때 퍼진 내용들이라도 얘네들이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뭔가 되게 조금 마음이 편해지죠.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차를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I don't know where to put the ca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어디에 넣어야 될지 이것가 의무가 될 should의 뉘앙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를 또 절로 바꾸면 I don't know where I should put the car 뭐 이런 식으로 또뭐 풀어서 이제 예전에 썼던 거. 근데 혹시 이게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모르셔도 돼요. 사실 중요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네. 자, 이거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I don't know where to put the car.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요렇게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오면, 얘가 의무와 가능성을 살짝 집어넣어서 해주시면 돼요. 해야 할지, 할 수 있을지, 요런 뉘앙스. 근데 대부분, I don't know, 뭐, I'm not sure, 요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요것도, 그래서 얘도 패턴인데, 얘도 패턴. 얘도 패턴 보면 I don't know where to pick. I don't know what to pick. 그래서 막 요 뒤에 문장 만들어서 이렇게 문장 만드는 연습하는 거. 시원스쿨. 뭐 지금은 광고를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야나두 뭐 요거 이 야나두가 카톡으로 넘어가서 그러면서 이제 슥 사라졌죠. 그렇습니다. 요거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속사정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걸 되게 이런 게 나오면 해석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요거 의무와 가능이다.
그래서 왜 의무와 가능인지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미래의 뉘앙스가 살짝 들어가 있으니 미래에 이렇게 할 거니까는 의무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이렇게 되는 거죠. 할 거, 할 수 이렇게 되니까 의무와 가능성, 약한 의무와 약한 가능성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가 목적을 나타내기도 하죠.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얘는 가장 좋아하는 건데 투부정사에서 나는 쉬려고 앉아있다. 그럼 나는 나는 앉았어. 쉬려고 문장을 만들면 I sat to rest. 이렇게 되죠. I sat down to rest.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I sat down to rest. 자, 안 보고 나는 앉았다. 쉬려고. I sat down to rest. 그 다음에 이 빨간 버튼 켜려면 빨간색 버튼을 누르세요 해요. 그럼 문장을 만들면 to switch on, press red button 이렇게 되죠. To switch on, press red button.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네. 자, 그럼 안 보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To switch on, press red button. 그 다음에 나는 그녀를 만나러 나갔다요. 그러면 나는 나갔다 그녀를 만나려고 이거니까 I went out to meet with her 이렇게 됩니다. I went out to meet with her. 그럼 얘 같은 경우가 만약 문장으로 딱 나왔다 그러면 나는 나갔다 밖으로 나갔다. 밖으로 나갔다 밖으로. 여기에서 얘가 끊어지죠. 왜 그러냐면은 고라는 것 자체가 가다니까 뒤에 명사가 아니라 전치사나 부사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미 나올 거 다 나온 상태. 그럼 이렇게 딱 끊고 그럼 요것만 해석을 하면 되니까 나는 밖에 나갔다 그녀를 만나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사실 가장 쉬운 게 왜 그러냐면 목적이잖아요. 목적. 전치사 to는 목적, 목표. 얘도 목적. 그렇기 때문에 제일 간단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일 쉽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의미상의 주어를 공부할 텐데요. 이제 조금 아실 거예요. 이거 그리고 그래머지에서도 했을 때 좀 재밌게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너를 도와줄 수 있어서 나는 기쁘다예요. 나는 기쁘다, 너를 도와줄 수 있어서. 자, 이걸 영어로 만들면 I'd be happy to help you. 이렇게 되죠. I'd be happy to help you.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왜 얘가 주어잖아요. 주어가 뒤에 나오는 것들을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요. 근데 I'd be happy 나는 행복한 거죠. 그리고 얘한테 가려고 하는데 걸릴 게 없어요. 이 I를 막아설 무언가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명사나 대명사가 없잖아요. I를 이렇게 몰아낼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쁘고 나는 도와준다 너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기쁘다 너를 도와서 기쁘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근데 얘를 보면 나는 기쁜데 그들이 널 도와서 기쁜 거예요. 나는 기쁜 거고 돕는 건 그들이 널 돕는 거. 자, 일단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I'd be happy for them to help you.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 보면 나는 아이가 주어니까 일단 뒤에 거로 가요. 나는 행복해.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얘 나오잖아요. 얘가 나오니까 여기서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딱 걸려요. 여기서 딱 걸려요. 그러니까 나는 이 아이는 여기까지밖에 얘가 영향력을 행사를 못해요. 딱 여기까지밖에 행사를 못해요. 나는 행복해. 그 다음에 얘가 딱 나왔으니까 그들이 또 얘도 또 뒤로 가는 거죠. 가려고 하니까 걸리는 게 없죠.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나 돕는 거, 너를 돕는 거.
얘는 어떤 주체가 아니라 요거 때문에 나온 거니까 요 전체를 댐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기쁘고 그들이 너를 도와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물론 얘를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간 문장을 말하기를 하려면 얘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머릿속으로. 하지만 어떤 글로 책을 보실 때 글로 접한다면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뭐지?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막 뭐지? 그렇게 당황하실 때 앞에서부터 주어 해서 가려고 했는데 앞에서부터 하시면은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되거든요. 주어, 걸리네, 끊고 이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저께 분사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명사 뒤에서 끊고 전치사 앞에서 끊어라. 예요. 그러면 얘 이렇게 해석하고 전치사 나오니까 얘에서 일단 끊잖아요. 이렇게 끊고 보면 또 해석이 또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상의 주어가 해석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얘는 이제 말하기 문장 만들 때가 조금 어려운 거죠. 네, 요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I'd be happy for them to help you. 자, 그 다음에 당신이 와주시면 좋겠어요. 예요. 그러면 나는 좋겠는데 너가 오면 좋겠다. 예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I'd love for you to come. 이렇게 됩니다. 얘도 똑같이 I가 뒤에 나오는 동사 잡고 그 뒤에 나오는 동사를 또 잡으려고 했는데 for가 있어서 걸리는 거죠. 여기서 딱 끊어지는 거죠. 여기서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딱 보면 의미상의 주어 얘가 그러고서 얘가 얘를 잡고 I가 love를 잡고 you가 come을 잡고 그래서 내가 좋아한다 너가 오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당신이 와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I'd love for you to come 입니다. 저는 요렇게 이해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영어 문법에서 통사론 쪽인데 요렇게 하는 게 좀 재밌어요. 이렇게 일로 가려다가 막히고 절대로 영어에서 이렇게 앞에서 뒤로 가지 뒤에서 앞에 거를 잡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갔을 때 이렇게 끊고 네. 음, 왜, 아까 명사 뒤에 투부정사 나와서 투부정사가 그렇게 뒤에 소시가 그런 거랑 요거랑은 약간 개념이 달라서요. 얘는 얘가 얘한테 가려고 했다가 걸리는 거죠. 그리고, 자, 요거. 회의가 제 시간에 시작하는 건 중요하다. 문장으로 만들면, It's important for the meeting to start on time.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얘도 일단 보면 얘도 똑같아요. 어쨌든 얘가 이시잖아요. 그럼 그 뒤에 투부정사가 있는지 없는지 본다. 있다. 그럼 얘는 사실상 가주어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얘가 얘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고서 더 가려고 했는데 못 가니까 끊고. 그러고 보니까 전치사 앞에서 끊는 거랑 똑같고. 그러고 딱 보니 얘가 이 명사가 얘를 가져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걸리는 게 없으니까 명사가 안 나오잖아요. 명사는 무조건 일단 동사적인 거를 다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하다. 회의가 제 시간에 시작하는 거. 이렇게 되고 원래는 얘가 가주어기 때문에 이 문장은 for the meeting to start on time is important.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for the meeting to start on 얘 전체가 요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뒤로 빼준 거죠. 그런 구조도 가능해요.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랑 투부정사가 요 앞에 있는 거. 왜냐하면 어쨌든 이 투부정사의 주어가 얘니까 이렇게 써주는데 잘 안 써주죠. 왜냐하면 앞에가 간단해야 되고 되게 심플해야 되고 사람의 주목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it's important 요거부터 먼저 나와줘야 돼요. 하나씩 푸는 거죠.
회의가 중요해. 그럼 더 자세한 내용이 뒤에 나오는 거.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It is important for the meeting to start on time. 자, 요거 물론 주어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중요해. 회의가 제 시간에 시작하는 건 네.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자, 아이가 누워 있는데 모두 잘 시간이야 해요. 그러면 시간이다. 모두 잘 시간이다. 이거죠? 그럼 문장을 만들면 It's time for everybody to go to bed 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빼면 It's time to go to bed 이렇게 되지만 잠자는 거에 주어가 누군지 표시를 해주는 거고 얘도 그러니까 일단은 구조상으로 It is time 가고 얘가 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끊고 보니까 전치사 앞에서 끊고 보니까 명사 뒤에서 끊게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보니까 everybody가 뒤에 거 이제 잡고 시간이다 모두 잠잘 시간이야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요게 요 앞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표현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뒤로 뺀 거죠 이렇게 뒤로 뺀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It's time for everybody to go to bed. 네. 자, 이제 고양이들이 있는데, 고양이들이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있다, 없다. 그러니까 there is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있다가 아니라 없다니까 there's nothing. 그리고 먹을 게 없다면, 만약에 먹을 게 없다면 there's nothing to eat. 그런데 누가 먹는 거냐면 고양이가 먹는 거니까 there's nothing for the cats to ea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ats to eat 이렇게 되죠. 전치사 앞에서 끊고 명사 뒤에서 끊는 없다. 고양이들이 먹을 거 이렇게 되죠. 얘도 일종의 패턴처럼 많이 보셨을 거예요. There is, there are, there is nothing, there is nothing to eat. 뭐 there is play, there is nothing to play with. 뭐 이런 거. 여기 이제 cat이 들어가서 의미상의 주어. There is nothing for the cats to eat. 이런 식으로 네,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There's nothing for the cats to eat. 자, 안 보고 문장을 만들면 없다. 고양이들이 먹을 게 없다. There's nothing for the cats to eat. 이렇게 되죠. 네, 얘가 아마 마지막일걸요. 이건 너가 들기에 너무 무겁다. 이것도 아까 투투. 일단은 이건 너무 무거워. 그럼 어떻게 하죠? This is too heavy. much를 더 써서 This is much too heavy. 그래서 들 수가 없다. to lift인데요. 너가 들 수가 없다니까 이 for you가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가죠. 여기. this는 어쨌든 명사입니다. 그래서 this가 much 잡고 to heavy 잡고 뒤에 거 잡으려고 했는데 you가 딱 있으니까 여기서 딱 끊어지죠. 그러고 보니 전치사 앞에서 끊는 거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너무너무 무겁다. 너가 들기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이거 다시 한번 문장 만들어서 말해보시면 이거는 너무너무 무거워. 너가 들기에 This is much too heavy for you to lift.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